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입는 것, 먹는 것부터 사람 사이 관계나 일적인 부분들까지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메모를 하는 건데요.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작은 고민부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무거운 고민들까지 종이에 적어서 나열을 해보는 방법인데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읽다 보면요. 각 고민들의 실제 무게와 심각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고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고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고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고민은 고민을 낳는다고 하죠. 고민을 좀 덮어두고 피하는 것보단요. 고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고민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전국시대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전달해 드려야겠죠. 네, 첫 소식도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가파도로 떠나보실 텐데요. 요즘 한창 청보리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청보리가 춤추는 섬 가파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제주 하면은 유채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너무 예쁜 꽃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바닷가에 왜 온 거예요, 감독님? 뭐야 이거 뭐예요? 뭐야 가파도 승선꽃? 섬 속의 섬 가파도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남북의 봄 소식을 전해주는 가파도의 푸른 물결. 싱그러움 가득 가파도 청보리 축제로 떠나봅니다. 수려한 풍광에 반해 바람도 쉬어간다는 섬 가파도. 가파도의 봄 소식은 상춘객들의 걸음이 바빠지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또 단란한 가족이 있을까. 아니 여기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아빠 환갑이어가지고 환갑 여행 왔다가 온 김에 제주도는 많이 돌아다녀봐서 가파도에 청보리 축제 한다고 해서 한번 놀러 와봤어요. 가파도에 오면 제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활력소를 주는 곳입니다. 힐링과 추억의 교차점에 서 있는 그런 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파도는 회춘입니다. 회춘까지 안겨주는 봄 그대로의 섬 가파도. 소담한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돌담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제주만의 마을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섬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돌담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바다랑 보리랑 청보리랑 너무 어울려서 해마다 오고 싶은 곳이에요. 청보리 축제할 때는 한 번씩은. 여기 오니까 공기도 좋은 것 같고 되게 예쁜 풍경에 약간 적막한 분위기가 정말 소란스러운 평소랑은 다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평온해요. 완만해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거. 굉장히 바쁜 일상에 한 4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냥 여기 오니까 마음이 착 내려앉네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소녀 감성 충전? 어머, 누가 꽃이에요? 유채꽃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 번집니다. 예쁜 분들 5분이서 쭈루루루 사진을 찍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 엄마야, 우리 애. 네. 마산서 왔습니다. 마산서 오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 가파도는 청보리가 유명한데 왜 여기 유채꽃밭에서 사진 찍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 친정이 남지인데 남지에도 꽃이 되게 많은데 여기 오가지고 보리보다는 꽃에 반을 pis네요. 그 전에 혹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와보셨어요? 원래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예.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친구들과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러워만 할 순 없죠. 윤수연 리포터도 가파도 풍경을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참. 감독님, 저 삼각대도 안 갖고 오고 셀카봉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찍지만 마시고 저 좀 찍어주세요. 제가 요새 인생샷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포즈랑 구도를 알거든요. 그니까 그대로만 찍어주시면 돼요. 빨리 한 장 찍어주세요. 빨리. 셀카장인 윤수연 리포터의 꿀팁. 청보리와 곱게 뻗은 길이 보이도록 찰칵. 빠밤.
노란 유채와 청보리 사이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사진 찍는 방법. 청보리와 유채꽃의 색 대비로 인물까지 환해지고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는 방법. 렌즈 위치는 하단에 두고 돌담에 살짝 걸터 앉아 찍으면 롱다리 사진도 문제없죠? 가파도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가고 싶다. 파란만장한 청보리 밭으로. 도. 그러면은 도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 운 띄워주세요. 도시락 까먹기 정말 좋은 곳이다. 소연 씨, 삼행시 실력은 좀 늘려야겠어요. 가파도의 유일한 특용작물 청보리. 가파도 청보리는 전국에서 재배되는 보리 품종 중 가장 먼저 자라고 가장 키가 크면서 가장 푸른색을 뽐내는데요. 섬 사람들의 최대 자산이자 명실공히 최고의 명물. 게다가 섬의 정경을 훼손하지 않고 특색을 담아 탄생한 건물들과 예술가들의 활동 장소는 또 하나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파도.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서는 해안가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이 빠질 수 없는데요. 무슨 체험이길래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걸까요? 가파도 청보리 축제 오셔가지고 소라 체험까지 하시는데 오늘 목표 마리수 몇 마리? 마리수? 네. 바켓으로 하나. 바켓으로 하나. 여기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은 그런데 모르지.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만큼 잡겠다. 약간 포부, 의지 같은 거 카메라 보면서 딱 이렇게 해주세요. 바켓을 하나 잡겠다. 과연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서 소라 잡기에 도전하는데요. 우리의 윤소연 리포터 성공? 참가자분은 결과가 어떤가요? 열심히 주우시던데 네. 얼마나 잡으셨어요?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못 잡았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또 많이 잡으셨어요? 저 이렇게 물놀이 이렇게 발자국 치는 동안 이거 다 잡아가셨구나 어머니가. 네, 재밌더라고요. 섬 최고 높이가 20.5m인 가파도. 거친 오르막 없이 이어지는 평지에선 자전거 타기가 안성맞춤인데요. 섬 한 바퀴를 달리다 보면 이만한 즐거움이 또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막 열심히 올라오셨는데 어떠세요? 자전거 타고 올라오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속도감이 있어서 좋고 한눈에 멀리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파도의 청보리는 이런 매력이 있다.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지에서 보던 그 보리밭 이런 거하고 느낌 자체가 바다하고 어우러지니까 또 너무 색다르고 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새로운 거. 그런 것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모두의 마음에 봄 기운이 차오르듯 한껏 봄을 품어 자태를 뽐내는 가파도 청보리. 자연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봄잔치는 그야말로 황홀경인데요. 섬을 수놓는 초록 용단을 거닐다 보면 즐거움과 행복이 청보리 물결 따라 넘실댑니다. 이렇게 티셔츠까지 예쁘게 맞춰 입으시고 가족분들이 놀러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고 청보리 축제에 맞춰서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청보리밭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보리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풍차도 있고 바다가 보이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좋았고요. 여기 이제 그 보리랑 유채랑 너무 잘 어우러진 그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바다가 막 보이는 그 전경 너무 좋았습니다. 6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청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제주만의 운치와 낭만을 품은 섬 가파도. 생동하는 제주의 봄 기운이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섬 속의 섬, 푸른 제주, 가파도로 놀러오세요.
네, 매년 봄이면 가파도에서 청보리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청보리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살린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웨딩 촬영이나 연인들, 봄맞이 여행객 등등 많은 분들이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딜 가든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또 축제 기간이라서 다양한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5월 12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낮에도 좀 덥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이러다 정말 여름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저처럼 겨울옷 정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옷장 정리부터 소품을 이용한 집안 꾸미는 방법까지 모아봤습니다. 주부 9단 따라잡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하루하루. 여러분은 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산뜻한 봄을 시작하고 싶은 주부들의 고민. 바로 주부 9단도 귀찮다는 봄맞이 정리정돈인데요.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꽃피는 봄의 주부 9단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한다는데 살림의 달인은 그 해답을 알까요? 살림의 달인 어디에 있나요? 네, 제 손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아하, 그 손만 믿겠습니다. 여긴 평범한 아파트 가정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봄맞이 집 정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신경 쓰였는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향한 곳은 웬만해서는 보여주기 힘든 공간 드레스룸입니다. 집주인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그때 정리해도 깔끔해지기 어려운 고충 다들 공감하잖아요. 먼저 전문가와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옷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 내내 따뜻하게 입었던 외투들이 아직도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정리정돈 당장 시작해야겠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겨울에 다시 만나요. 자, 옷을 개서 서랍에 넣을 때는 그냥 모든 옷을 개어서 넣으면 안에서 모두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상자 아니면 칸막이 같은 걸 이용해서 옷들이 섞이지 않도록 서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개서 보관하면 찾기도 쉬우면서 깔끔하고 일석이조. 소재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하시면 원래 이 안에 잔뜩 섞여 있었던 옷들이 공간도 훨씬 많이 남고 쓰기에도 훨씬 편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랍장에 넣어볼까요? 뭔가 확실히 정리된 느낌 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드라이 클리닝을 맡길 텐데요. 자, 이제 코트를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해와서 그대로 비닐채로 옷장에 보관하시게 되면 석유화합물이 모두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옷에 모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해 오시면 비닐은 벗겨내시고 그늘진 곳에서 한 이틀 정도 거풍을 하신 다음에 옷장에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니트는 이제 접어서 보관을 하실 텐데 접으실 때 안에다 신문지를 껴서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제습제 같은 실리카겔이라든지 제습제 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같이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니트의 경우 3일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면 자칫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신문지 활용이 유용합니다. 압축백에 보관하실 때는 혹여나 안에 있는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려서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패딩 모두 모아서 리빙박스에 포개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축팩으로 보관할 때는 옷의 안감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늘어나기 쉬운 소재의 옷들 역시 옷걸이보다는 접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계절별로 옷 정리함을 지혜롭게 활용해야겠네요. 겨울옷을 정리하다 보니 봄이 온 게 아니라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워요. 비록 땀은 났어도 잠깐의 고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두터운 겨울옷 때문에 꽉 막혔던 주부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된 옷장. 이대로 쭉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고요. 이제 다시는 제가 이렇게 어질러서 정리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부 구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옷 정리를 다 마쳤나 싶었는데 전문가와 집주인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무슨 일이죠? 가정주부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일 쓰는 그릇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리수납도 습관이거든요. 제가 오늘 좋은 습관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쓰는 그릇들을 한번 모두 꺼내보겠습니다. 주방 식기류를 다 꺼내는 번거로움은 노. 매일 쓰는 식기류부터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한들 같이 사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정리를 해두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식기류를 옮기고 보니 이것 또한 한가득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정말 고생이 많아. 부엌 식기류 정리의 포인트는 그릇끼리 섞이지 않도록 용도에 따라 수납하는 건데요. 이것만 지키면 그릇 정리 어렵지 않네요. 조미료는요, 깊은 싱크대 안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내 쓰기 편하도록 이런 상자라든지 바구니 이용하시면 흐름 방지도 되고 양념이 넘어짐 방지도 가능합니다. 자주 꺼내 쓰는 양념통들, 매일 위치도 제각각일 때가 많은데요. 상자에 넣고 보관해서 요리할 때마다 통째로 꺼내 쓰면 정말 어질어질 틈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드래그 양념장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는 양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유팩 사용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간격을 맞춰서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주니 손쉽게 정리가 되네요. 무엇보다 양념통 크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열 때마다 쓰러지던 양념통이 손쉬운 방법으로 고정됐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세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리 다 하셨으면 꾸미기도 하셔야죠? 정리정돈된 집을 예쁘게 꾸미면 새 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 들겠는데요. 전체적인 색깔이 약간 밝은 노란색 계통이 많기 때문에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무명하고 린넨을 이용해서 자수 소품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은은한 꽃자수와 무늬를 넣은 패브릭 소품이 화사하네요. 요즘에는 면실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에다가 전통자수 기법을 이용해서 야생화 자수를 놓는 걸 꽃자수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밋밋했던 소파에 자수로 멋을 낸 쿠션이 올라가니 좀 더 포근해 보이는 느낌이 살아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품을 다양한 색감으로 꾸미기보다 색감과 분위기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가구 색이나 집안의 색을 먼저 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천을 고르시는데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색깔, 모시 소재나 아니면 삼배 소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좀 따뜻한 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시사철 집안 분위기를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화분도 면보로 살포시 감싸주면 하나의 소품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훨씬 화사하죠?
이렇게 작은 소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품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밖이 지금 봄인데요. 꽃마리가 조금 있으면 필 거고요. 그 다음에 앵초가 지금 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꽃을 안으로 들이는 방법이 꽃자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헌집 같던 집도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소품으로 창밖에 찾아온 봄을 집에 들여보세요. 활짝 핀 꽃자수로 한결 화사해진 집에서 오늘 밤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 꾸미는 주부구단 노하우 어렵지 않습니다. 주부구단 정리정돈 꾸미기 끝! 멀고 먼 주부구단의 길, 지혜롭게 정리하는 습관과 작은 변화로 집안 가득 행복이 가득해질 거예요. 똑똑똑 우리 집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여름 대표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외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엔 출하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봄에도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농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제철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봄 개나리처럼 노란 참외를 만나러 성주로 떠나봤습니다. 별별 참외들이 다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산 높고 물 맑기로 유명한 이곳은 바로 성주. 이곳에도 봄이 왔다. 이 훈훈한 봄 기운에 더욱 신이 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요요요 최영 리포터. 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별고을 성주를 찾아왔는데요. 성주 하면 이 노랑노랑 옐로우, 그렇죠? 참외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성주의 참외 유명한 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녀석은요, 좀 별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함께 가시죠. 별고을 성주에서 찾은 별별 참외들. 탐스럽게 익어가는 참외의 무한한 변신. 별고을 성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기발한 참외의 세계. 그 노란 참외들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영 리포터를 따라가 보죠. 우리의 채영 리포터 호기롭게 별별 참외를 찾아 나서긴 했는데 이렇게 넓고 많은 참외밭에서 특별한 참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근데 참외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참외가 맛있으면 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입만 싹 먹으면 알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참외 찾기도 전에 먹을 생각만 하는 채영 리포터. 하긴 참외 특구 성주의 노란 참외 유혹, 그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아무도 없지? 참외야, 참외야. 그 새를 못 참고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오고야만 채영 리포터. 어때요? 좀 특별한 참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참외를 먹으려던 건 아니고요. 그냥 성주에 아주 특별한 참외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 참외는 아니고 이거 보려면 저를 따라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빨리! 아무래도 제대로 찾아온 듯한 채영 리포터. 과연 우리가 찾던 그 참외가 맞을지 궁금해. 사장님, 여기가 참외밭이에요? 예, 여기 참외밭입니다. 어머, 노랑노랑 예쁜데 아까 보던 참외랑 똑같은데요? 틀리지요. 요거는 껍질째 먹는 참외이기 때문에 빛깔이 좀 덜 됩니다. 껍질째 먹는다고요? 참외를 껍질째 먹는다고 그래. 이름하여 광복굴 참외. 껍질이 부드럽고 속은 아삭한 이 참외는 일반 참외와는 달리 연한 색깔에 껍질을 깎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그러면 껍질째 먹는 참외 한번 맛 좀 볼래요? 어디 있어요? 어디? 공짜가 됩니까? 일해 먹지요. 일하고 먹어야지 되지. 그렇겠죠? 예.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요? 참외를 먹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참외를 먹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길. 일반 참외와 색깔부터 달라 호기심 자극하는 껍질째 먹는 참외 하나하나 열심히 따니 벌써 한 바구니 가득.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스텔 옐로우? 영롱해라. 내 스타일이다.
채영 리포터가 열심히 딴 참외는 바로 세척과 함께 크기별로 분류되는데 출하 일주일 전부터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껍질째 먹는 참외. 우리 채영 리포터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그럼 일단 좀 맛 좀 먼저 봐도 될까요? 네, 맛을 보세요. 껍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속안이 달다. 씹으면 씹을수록 목에 넘어가는 것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다른 일반 참외는 속이 달지만 요거는 육질이 더 답니다. 육질부터 달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껍질째 먹는 참외를 만들게 되셨어요? 전국에서 70%가 성주에서 참외인데 껍질 먹는 참외를 개발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참외를 먹일까 싶어서 개발한 참외입니다. 야, 굉장한데요. 네. 먹기도 쉽고 맛도 좋은 껍질째 먹는 참외. 벌써 입소문이나 따는 족족 찾아가는 손님들이 많다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시범시범이라 가지고 면적을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못 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하는 거 보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죠. 맞아, 이렇게 너무 귀하잖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붙이는 거나. 곱디고운 껍질째 먹는 참외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라본다. 또 다른 별별 참외를 찾아 성주를 누비고 다니는 채영 리포터. 여기는 어딘가요? 이번 장소는요, 제가 조사를 조금 하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성주 참외 과채류 연구소.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은 필이 딱 오죠? 저만 믿고 들어가 보시죠. 믿고 따라가본 연구소. 하지만 분위기가 어째 수상한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지? 저기 불 켜져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봐요. 아니 누구라도 있어야 할 텐데. 누가 계시네요. 선생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새로운 참외를 소개해 주실 정종도 연구사님. 94년도에 설립된 성주참외 과채류 연구소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참외와 딸기의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다. 여기서 아무래도 참외가 많이 개발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품종들이 좀 개발되고 있죠? 그 딸기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미니 참외 중에서도 이제 껍질째 먹는 참외가 있어요. 껍질째 먹는 참외 알죠? 제가 또 먹어봤잖아요. 그래요? 그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따라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요, 빨리. 배고파요. 우와, 연구소 안에 이렇게 큰 비닐하우스들이 있었다니? 이곳에선 아직 시범 단계에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는데 채영 리포터, 과연 어떤 특별한 참외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찾는 참외가 저거 아니에요, 저거? 찾았어. 엄청 길쭉하죠? 이게 바로 오이참외예요. 길쭉한 몸에 얇은 껍질이 매력적인 참외. 이것은 참외인가 오이인가? 세상에 이런 참외는 없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긴 참외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미니 참외를 또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껍질이 얇은 유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깨끗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참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단맛이 이제 껍질 부분에는 아삭한 맛, 그다음에 안쪽은 약간 멜론 맛과 맞아. 참외 맛의 결합한 거 그렇게 나오죠. 진짜 맛있네 이게. 모양도 잡아주고 청결함도 높여주기 위해 비닐캡 사용을 계획 중이라는 오이참외.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죠? 이 오이참외 말고도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개발 품종이 있다는데? 형씨, 또 우리 색다른 또 참외 보여드릴까요? 어디요? 참외 보이시죠? 네. 선생님 엄청 쬐끄하네요. 귀여워.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미니 참외. 일반 참외의 절반 정도 크기의 귀여운 모양새와 먹기 편한 용이성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미니 참외를 또 만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소가족이나 이제 혼밥족들이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제 작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생종 참외하고 일반 참외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서 작게 만들었죠. 요건 우리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단체 급식용이나 학교 급식용으로 나중에 보급할 예정이에요. 참외 특구 성주에서 만나본 별별 참외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다양한 참외들을 만나본 시간.
오늘 정말 다양한 참외들을 만나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한 참외도 있고 작고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참외까지. 와, 대단해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또 안전한 그런 참외 품종 개발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세요. 별별 고장 성주에서 찾은 별별 참외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욱 다양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성주 참외. 별고울 성주에서 찾은 별별 참외의 맛 꼭 한번 맛보세요. 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참외부터 미니 참외, 오이 참외까지 다양한 참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독특하게 생긴 모양만큼이나 맛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일반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떠냐고 물어봤었는데 다 좋은데 좀 네. 질기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분께 맞는 맞춤형 참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른 알려드려야겠어요. 뭐 그 정도로 좋아하신다면 이미 알고 뭐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무튼 이 비타민C가 많다고 하니까요. 피로회복에 또 좋다고 합니다. 나른한 봄에 많이들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나만의 컬러를 한번 찾으러 떠나볼까 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무엇인지만 잘 알아도요. 메이크업부터 또 인테리어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컬러 찾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지금은 바야흐로 컬러 전성시대. 내게 맞는 컬러, 내게 필요한 컬러, 수백 수천 가지 컬러의 바다로 다이빙해 보실까요? 봄바라봄봄봄봄 노래가 절로 나오는 햇살 좋은 이 계절. 시선 닿는 곳마다 꽃피듯 피어나는 색깔. 여러분의 옷장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어머나, 너 패션이 그게 뭐니? 여기가 동창리지 상갓집이니? 어머, 얘가 시크릿 대명사 블랙을 모르네. 어머, 이거 좀 봐. 날씬해 보이지? 아무데나 코디에 입기 좋지? 이만한 게 어딨다 그러니 얘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칠을 하지 그랬니? 아유, 어쩌면 볼 때마다 무채색이야. 누가 할 소리야, 얘는. 나는 그나마 품위라도 있지. 너는 이게 뭐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옷이니 무지개지. 아유, 얘 우리 나이를 좀 생각해. 아유, 나이값도 못하고 저게 뭐야. 네, 실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남성인 경우에 무채색이거나 차분한 색, 그런 색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빨강색과 같은 밝고 환한 색을 입는 것은 여성이나 아이들인 경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그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명 내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라. 실례합니다. 아니 소문 듣자하니 여기에 발을 닿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그것도 색깔 하나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을 바탕으로 해서 어울리는 나한테 컬러, 그리고 호감 있는 얼굴형을 만들어주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퍼스널 컬러를 처음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채도랑 그리고 명도, 마지막으로 탁함과 맑음을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퍼스널 컬러 찾기 돌입. 우선 내 피부의 톤부터 알아봅니다. 웜톤은 쉽게 생각하면 노란색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쿨톤 같은 경우는 핑크나 혹은 보라색 계통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 쿨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톤은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웜톤 피부 연예인 수지, 아이유, 박보영 씨 등이라고 하고요. 이 푸른빛 계열의 색이나 차가운 톤은 no, 웜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쿨톤 연예인은 한가인, 김혜수, 선미 씨 등이 있는데요. 보라색 계열이 잘 어울리는 피부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카키나 노란색 등 따뜻한 계열의 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차가운 도시 여자라 피부 역시 쿨톤일 줄 알았건만 제 피부는 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웜톤에 맞는 화장법 같이 알아볼까요? 어머 어떡해요. 빨리 어떻게 좀 뭐 좀 발라주세요. 아니 어울리는 색깔을 찾겠다고 지금 화장을 싹 지우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은 더더욱 빨라지고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좀 그래서 아까 진단을 내리는데 웜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웜에 어울리는 피부톤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손길 따라 피어나는 제 얼굴 이제 한숨을 돌리겠네요. 웜톤에 가장 아이섀도우가 비슷한 느낌은 톤 다운된 핑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얼굴에 노란빛이 많이 도는 웜톤 피부. 웜톤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색깔은 이런 코랄색이 대표적인데요. 주황색과 노란빛이 드는 색깔의 특징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처럼 웜톤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아이섀도우나 립스틱도 이렇게 따뜻한 색이 어울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나만의 색으로 다시 태어난 똑주부. 자신감도 기분도 업. 아니 그동안은 유행하는 색도 내가 좋아하는 색 립스틱을 고르고 옷을 입었는데요. 나만의 색을 알고 나니까 더 자신감이 돋는다고 그럴까?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내가 최고로 돋보이듯이 퍼스널 컬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요 웜톤에 따뜻한 계열의 요 핑크 스카프 하나까지 딱 두르면 바로 봄나들이네요. 맞아요. 이러고 나와서 예쁘게 이제 나들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범버러범범범범. 얼굴만 밝아지고 화사해지라는 법 있나요? 요즘은 집안에도 이렇게 고운 색감의 가구 하나 들여놓는 게 대사라고 하는데요. 갈색, 검은색, 일색이던 거실에 이처럼 화사한 색깔의 소파 하나 있으면 분위기가 살다 못해 다른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하나 보면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집에다 들이자니 아이고 남세스러워.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획일적으로만 봐가지고 점 하나 찍는 걸 깜빡해서 그래요. 점 하나라뇨? 예, 요 소파 색깔하고 비슷한 컬러의 예쁜 화병이나 자명종 같은 소품을 하나 슬쩍 갖다 놔보세요. 네. 손님들이 이 집은 소파도 좋고 커시잔도 좋고 없는 게 없어 하겠죠? 아니 단순히 그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 두 개가 묶어지네요. 그렇죠. 소파에 침대까지 각양각색의 컬러가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아이방, 주방, 거실, 서재, 방의 용도에 따라서 어울리는 컬러가 다 따로 있대요. 색채의 정서적인 효과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서재나 공부방 같은 공간은 남색이나 하늘색 같은 색이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방이나 침실 같은 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녹색이나 연두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데는 식욕을 좀 상승시키고 활력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주황색 같은 색을 실의 일부분에 적용하면 그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신통방통 컬러의 진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내 마음과 통하는 색을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어울리는 색도 찾았고 그리고 가구까지 고르고 왔는데요. 어머 이번에는 칙칙 향수인가 보다. 저한테 어울리는 향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컬러 힐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컬러 바틀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각 컬러는 내 생각이나 좀 마음을 대변하는 면도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컬러로 좀 수다 떠는 시간을 좀 가져보실 거세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컬러를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오늘 눈에 띄는 아우 시원하네요. 어머 출랑출랑. 이거는 터카이즈 컬러라고 하는데 이 컬러는 보통 여행을 앞두신 분들이 좀 많이 뽑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떠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뽑으시거든요. 내 눈을 사로잡는 컬러 혹시 고르셨나요? 빨간색은 동기부여나 용기가 필요할 때, 파란색은 다른 이와의 소통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 노란색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 많이들 선택한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한마디 칭찬을 해준다면 어떤 컬러로 칭찬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요거요. 이 그린 컬러는 이제 성장의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거든요. 더 커야 돼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시고 있던 일을 계속 좀 꾸준히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처럼 컬러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한테 가장 와닿는 의미로 이제 쓰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컬러를 가지고 한번 팔찌를 또 만들어 볼까요? 컬러 힐링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고른 색을 매개 삼아 테라피스트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내 마음의 컬러가 포함된 물건도 만들어 보는데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게 맞는 컬러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짜자잔 똑순불게 선물하는 나만의 컬러 주얼리가 완성됩니다. 컬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자주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만들어야겠네요. 얼굴부터 옷차림, 인테리어는 물론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컬러의 활약. 이 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나만의 컬러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메이크업부터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테라피까지 이 컬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저는 빨간색이나 좀 분홍색을 좋아하는 편인데 화면을 보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는지 아니면 저한테 어울리는 색을 찾아냈던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스타일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컬러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꼭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화사한 밤 되세요. 안녕.